얼마 전에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가 올드 트래포드를 방문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좀 화제가 됐었죠. 아무래도 최근에 좀 이강인 선수가 소속 구단인 파리에서 좀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째 지금 선수의 나이가 굉장히 전성기에 있는 나이다 보니까 또 앞으로 활약할 것들도 되게 많은 선수다 보니까 선수 입장이나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이적을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있어요. 이게 막 에이전트가 올드 트래포드를 방문했다고 해서 그게 뭐 이강인 선수 얘기가 꼭 아닐 수도 있고 또 뭐 확실하게 지금 링크가 강하게 났다?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될 정도의 소식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참고차 이강인 선수가 맨유에 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정도의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살펴볼 만한 부분이 있죠. 선수를 데려온다, 사온다 라고 하면은 단순히 뭐 그 선수가 잘한다, 네임밸류, 이적료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감독이 하고자 하는 축구, 시스템, 지향하고 있는 축구 이거에 맞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이 감독의 시스템의 어떤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적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의 맨유 이적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아모림의 시스템을 일단 살펴보면은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겠죠. 지금 아모림은 어떤 시스템을 쓰느냐? 3-4-3 시스템을 씁니다. 백스리를 기반에 놓고 그 앞에 4명, 양쪽 측면에 있는 윙백들이 윙어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위아래로 높이 올라가고 그 앞에 있는 공격수 3명이 상대의 빈틈을 노리면서 직선적이고 빠른 축구를 구사하죠. 물론 지금 맨유에 있는 선수들이 아모림이 다 원하는 선수들은 아니지만 지금 선택받고 있는 선수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이 감독이 어떤 축구를 추구하는지가 딱 보이는데 하나씩 한번 놔보죠. 우선 골키퍼에는 안드레 오나나, 그 다음에 백스리가 쓰죠. 이제 백스리라고 해서 방어적이다, 수비적이다 이런 인상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아모림 체제에서의 백스리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오히려 너무 공격적이고 직선적이니까 그 뒤를 최소한으로 받쳐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백스리에 가까워요. 가운데 해리 맥과이어. 지금 놓는 라인업은 선수들이 부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놓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마즈라위를 놓고 싶거든요. 마즈라위가 오른쪽 스토퍼로 굉장히 좋아요. 더리우트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나는 그냥 일단 마즈라위 한번 놓고 싶어요. 왼쪽에는 왼발잡이 센터백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지금은 장기 부상이라 얼굴을 조만간 못 보는데 이렇게 백스리가 서고요. 그 앞에 미드필더 2명, 가운데 투미들의 우가르테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 다음에 아모림 체제에서 정말 중요한 포지션의 선수들, 양쪽 윙백이죠. 이 윙백 자리가 저는 어떻게 보면 아모림 체제에서 참 여러 가지 바뀌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른쪽에는 저는 달로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왼쪽에는 13번 도루구. 이 달로 같은 경우는 왼쪽에 되게 많이 섰었는데 이 왼쪽에 섰던 게 이 선수가 뭐 왼쪽을 선호하고 왼쪽에서 잘해서라는 느낌은 당연히 아니고요. 팀의 상황이 왼쪽에서 이제 윙백으로 설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좀 커버해주기 위해서 왼쪽에 돌려 쓴 거에 가깝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오른쪽에 나왔을 때 올라가서 공격적으로 스텝 오버 드리블을 한다든지 안으로 침투하거나 크로스나 컷백 넣어준다든지 이런 플레이들이 꽤 괜찮았기 때문에 달로도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오늘 달로 생일이야? 아, 진짜로? 야, 오늘 생일이네. 디오고 축하해. 야, 오늘 또 생일이네요. 축하해 달로. 이 아모림 체제의 양쪽 윙백들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상 말이 윙백이지 거의 윙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윙백들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굉장히 직선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팀의 곳곳을 커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윙백 포지션이 지금 아모림 체제에서 가장 많이 채워놔야 되고 또 훈련, 감독의 철학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해해줘야 되는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앞쪽에 3명의 공격수가 위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선 2선에는 오른쪽 아마드 디알로, 왼쪽에는 지르크지, 최전방에는 9번 라스무스 호일룬이 위치를 하죠. 뭐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아마드 디알로가 압도적인 폼을 보여줬었는데 부상 이후로는 얼굴을 보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 자리에 가르나초가 나와서 하거든요. 근데 가르나초가 지금 오른쪽 자리에서 굉장히 또 잘해요. 직선적으로 올라간 다음에 컷백이나 크로스 각도 보고 드리블 돌파하면서 안쪽으로 가장 깊숙하게 파고드는 이런 역할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마드 자리에 있는 가르나초가 서브로 들어와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 둘 중 한 명을 좀 전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달로 자리에 윙백으로 기용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모림 체제의 이 양쪽 윙백들은 사실상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적 성향을 띠는 윙어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쪽 2선 자원들을 유연하게 윙백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아마드 같은 경우는 이 달로의 자리 오른쪽 윙백 역할로도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를 했었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 3-4-3 시스템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수비 상황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맨유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백스리 체제에 더해서 양쪽 윙백들이 모두 내려와서 백파이브를 만듭니다. 위에 있는 2선 자원들도 내려와서 가운데 4명, 위쪽에는 1명 정도만 남는 5-4-1.
우리의 파이널 서드 안쪽을 단단하게 지키는 시스템을 구사를 해요. 그 다음에 맨유가 볼을 얻어서 공격적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스트라이커 올라가고요. 이선 자원들 전진, 그 아래를 미드필더들이 받쳐주고, 이 윙백들의 움직임이 또 재밌는데 이 윙백들이 둘 다 높이 올라가요. 파이널 서드 깊숙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모림판 3위 사이를 유지를 합니다. 여기서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시스템에서들은 윙어들이 하는 역할을 이 윙백들이 소화를 하고 있다. 같은 3위 사이라도. 지금 보여드린 장면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은 거리를 뛰는 선수들이 누구예요? 물론 이제 모든 선수들이 많이 뛰긴 하지만은 제일 많은 거리를 평균적으로 뛰는 선수가 누구냐면은 얘네들입니다. 양쪽 윙백들. 수비할 때는 백파이브까지 내려와서 쭉 내려오고, 공격할 때는 윙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쭉 올라가고, 이 왔다 갔다를 경기 내내 반복을 해요. 90분 동안.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리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지금 이 왼쪽 윙백 자리에 루크쇼가 기용이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죠. 그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놀랍게도 루크쇼가 아모림 체제에서 경기를 뛰었습니다. 몇 경기였더라? 3경기 뛰었었나? 근데 그때도 이 윙백 자리를 못 썼습니다. 루크쇼가. 쇼가 어디를 섰냐면 이 자리, 왼쪽 스토퍼 자리로 기용이 됐었어요. 쇼가 뭐 플레이적으로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이 왼쪽 윙백 자리를 커버를 못하는 거야, 체력적으로. 자, 이렇게 아모림 체제의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선수의 이적 얘기를 할 때 그 팀의 이제 니즈를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이 이적이 진짜 이루어질까? 안 될까? 이걸 가늠하려면은 이 팀의 니즈, 지금 얘네가 제일 필요한 데가 어디냐, 어디가 제일 구멍이 있고 어디가 제일 뎁스가 부족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걸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가 지금 제일 뎁스가 아쉽냐, 이 자리입니다. 여기 이 양쪽 윙백,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체력적으로 부담이 갈리는 그 윙백 자리가 나올 애들이 없어요. 솔직히 냉정히 말해서 지금 최근에 맨유가 아모림이 오고 나서 이적을 거의 못했거든요. 당연하죠. 뭐 여름 이적 시장도 없었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제일 급하게 영입했던 애가 누구였냐면은 이 선수입니다. 도루구. 구단의 움직임만 봐도 그거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 윙백 자리가 너무 없으니까 정말 급하게 빨리빨리 데려온 거예요. 이 도루구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뛰었냐면은 달로가 왼쪽 가고 마즈라위가 오른쪽 윙백 뜨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도루구 와가지고 살짝 나아진 건데, 뭐 도루구가 뭐 징계나 부상 이런 걸로 빠지게 되면은 그 부족한 뎁스가 또 여전히 드러나죠. 뭐 오른쪽 윙백 자리도 마찬가지고, 이 뎁스가 많이 부족하고 또 이들의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공격적인 역할, 내려왔을 때는 또 단단한 수비, 이 양쪽의 플레이들을 모두 잘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 퀄리티 있는 윙백들, 공격적인 윙어의 성향을 가진 윙백들을 영입하는 게 아모림 체제의 성공의 좀 핵심 키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스트라이커 자리. 최근에 이제 홀룬이 되게 좀 긴 골 가뭄을 지나서 드디어 득점을 하기는 했는데, 저는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제일 좋은 영입은 기존에 있던 선수가 부활하고 각성하는 게 제일 큰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선수의 부활은 새로운 영입과도 같다. 그래서 이 선수가 성장하고 더 좋은 플레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그리고 제일 바람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지금의 플레이가 일단 좀 많이 아쉽기 때문에 9번 스트라이커도 분명히 필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외로 지금 이 후방 센터백 자원들은 꽤 사용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있는 편입니다. 맨유가. 물론 지금 부상이 말도 안 되게 나와가지고 다 실려가서 그렇지, 이 부상 복귀가 조금씩 된다는 전제하에 이 후방 센터백들의 뎁스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림 체제의 이제 백스리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 뭐 여기서 이제 백스리의 일원으로 사용됐던 그런 센터백들, 백스리 전문 센터백 이런 선수들이 오면 더 좋겠지만은 지금 당장 엄청 급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해요. 탑 포지션들에 비해선. 그럼 과포화가 어디냐? 엄청 많은 데가 어디냐? 2선 자리입니다. 2선 자리가 과포화에 가까워요. 지금은 제가 그냥 지르크지랑 아마드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사용될 수 있는 선수들이 누가 있냐면은 부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브루노도 올라가서 뛸 수 있고요, 가르나초도 사용될 수 있고, 지금은 임대가 있는 안토니도 이 자리에서 활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상이 되어 있는 코비 마이노, 이제 조금 부상에서 복귀각을 보고 있는 메이슨 마운트, 에릭센은 자기로 풀리잖아. 에릭센은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여기에 뭐 지금 선택적 이적 옵션으로 임대가 가 있는 마커스 레시포드 같은 선수들도 모두가 2선에서 활용될 여지가 있는 선수들이죠. 이렇다 보니까 아모림이 사용할 수 있는 2선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얘기했잖아. 이 윙백 자리에 비하면은 너무 많아. 이 선수들이 뭐 잘한다 못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용될 수 있는 포지션이다. 삼선 미들진도 큰일임, 공격수는 못하는 에라도 있지 미들 뎁스 자체가 너무 얇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가 붙습니다. 얘가 부상을 안 한다는 전제 조건. 저는 이 전제를 기본으로 깔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패가 부상을 안 당한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얘기를 하는데,
부패가 부상만 안 당한다면 이 투미들은 사실 뎁스가 걱정이 안 된다. 야, 나는 살면서 제일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뭐냐면은 부패가 백업, 이 채팅창이 방금 나와서 내가 생각이 났는데 부패가 백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제일 어처구니 없어. 얘는 백업이 필요가 없어요. 얘가 백업이 왜 필요해? 얘가 체력 딸려서 교체로 나가거나 로테이션 돌리는 얘인 줄 알아요? 그냥 뛰는 거야. 그냥 뛰는 애야. 이제 나이 생각해야 되니까 체력 관리해야 된다고? 안 해도 될 것 같던데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온다고 가정을 하면 어디에 기용될 수 있을까? 어떤 자리에 맞는 퍼즐일까? 뭐 이선 자원? 이 자리? 아니면은 직선적으로 뛰어가서 윙어의 역할을 하는 이 윙백 자리?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우선 이 자리가 될 거예요. 이선 자리. 뭐 선수 본인의 포지셔닝 위치도 그렇고 특성도 그렇고 이 위의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선 자리에 지금 거의 과포하다. 선수가 뽑혀서 나올 수 있는 사실상 자리가 많이 없다. 그런 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모림이 이 위에 있는 선수들한테 요구하는 그 플레이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모림이 공격을 할 때 선수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맨유 축구 보시면 아실 거예요.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빌드업을 하는데 그 앞으로 나가는 볼 전개 속도가 감독이 요구한 게 굉장히 빨라요. 아모림도 후방 빌드업을 하는 감독이거든요. 쇼패스를 해요. 스포르팅 때도 보시면. 대신에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앞으로 내보내고자 하는 그런 빌드업에 가깝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맨유가 지난 몇 달 동안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이 후방 빌드업의 문제, 저는 그것도 이 빌드업의 템포 적응의 문제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했던 빌드업의 템포보다 확실히 빠르니까 이 선수들이 그거에 적응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림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안 되는 빌드업을 고집하기보다 일단 내려서 빨리 앞으로 내보내는 오너나의 롱킥을 선택을 했었죠. 그 정도로 이 감독이 빨리 나가는 거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뭐 혹자는 약간 뻥축구, 뭐 골키퍼 롱패스만 주구장창, 쇼패스 안 되는 빌드업, 이 얘기를 듣더라도 일단 아모림은 빨리 나가는 거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최대한 볼을 빨리 앞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직선적인 축구를 구사를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쇼패스가 되는 거죠. 적응이 되니까. 최근에 맨유가 그래도 좀 경기력이 올라온다고 평가를 받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래도 그 템포 빠른 전진, 쇼패스? 이거에 좀 적응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빌드업이 좀 안 됐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쇼패스, 템포에 적응을 하면서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양쪽 윙백들 공격적으로 올라가고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아모림 축구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횡적인 움직임이 많이 없습니다. 어떤 얘기냐? 뭐 다른 팀들 보면 뭐 인버티드 풀백 이런 횡적인 움직임을 강조하는 감독들이 있는데 아모림은 직선적이고 종적인 움직임을 크게 강조하는 감독이에요. 위아래. 네가 있는 포지셔닝. 이거에 대해 강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예전에 아모림이 달로한테 했던 말에서 볼 수 있어요. 부임 초기에 했던 말인데 달로에 대한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전에 달로가 안으로 좁히는 데 움직임을 했더라면 지금은 측면 터치라인에 붙어서 본인의 포지션을 고수해야 한다. 그는 이거에 대해 적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팀 전체가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빠르고 직선적이고 기동력 좋은, 무조건 빨리빨리 앞으로 뛰어라. 이 측면 자원들은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이 중앙에 있는 투미들도 플레이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뭐 브루노가 됐든 뭐 우가르테, 카세미로 이런 선수들이 됐든 간에 최대한 빨리 볼을 앞으로 보내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보여요. 뭐 부패 뻥뻥 때려서 앞으로 줄 때도 있고 본인이 직접 패스워크를 하다가 앞으로 전진 패스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우가르테도 마찬가지고 카세미로 같은 경우도 최근엔 양쪽 측면에 뻥뻥 때려놓는 롱패스. 감독의 템포를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해서 좀 빨리 맞춰주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세 선수들은 그 올라오는 선수들의 템포에 맞춰서 반드시 빠르게 상대의 골문을 노려야 됩니다. 어영부영하다가 지공 유지하는 거? 그거는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뭐 위에 있는 지르크지도 전진 패스를 받으면은 원터치로 돌려놓는 이런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하고요. 위에 있는 아마드, 윙백이 올라와서 볼을 건네주면은 반드시 안으로 좁히면서 슈팅 각도를 보고요. 이 자리에 가르나초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를 받으면 본인이 이제 오른발 잡으니까 빨리 이제 파이널 서드 구석으로 가서 상대를 다 끌어들이고 크로스나 컵백을 주거나 아니면 가운데 좁힌 동료한테 패스를 넘긴 다음에 여기서 또 빠르게 플레이가 이어지는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지금의 맨유보다는 오히려 그런 템포 조절, 소유권 유지, 볼키핑 이런 플레이, 상대에 대한 압도적인 지공과 소유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팀에 좀 많이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아스날이나 뭐 예전부터 했던 생각인데 뭐 아르테타의 아스날 같은 팀이 참 이강인 선수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선수의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 지금 선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 감독이 요구하는 시스템에 딱 핏하게
맞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뭐 소위 얘기하는 지공으로 정말 상대 라인까지 다 올라가서 소유권 유지하면서 압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 그런 팀일수록 템포 조절하고 우리 볼 소유권 유지하고 패스워크를 중시하는 그런 팀에 저는 이강인 선수가 핏하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모림의 맨유는 그 템포 조절을 할 여지조차 많이 안 주죠. 뭐 템포 조절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이 백스리 후방 자원들의 역할이지, 이 위에 있는 선수들은 템포 조절을 하지 않아요. 볼이 넘어오게 된다면은 최대한 빠르고 직관적으로 올라가서 파이널 서드를 장악을 하고, 그 뒤에도 그냥 지공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골문을 노리든 애매하면 외곽으로 빠져서 크로스 각도를 보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맨유에 오게 된다면은 지금 맨유 같은 경우가 2선 자리는 설 선수가 너무 많고요. 이 윙백 자리는 그 선수 개인한테 딱 맞는 폼인가? 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투미들, 부패 자리가 워낙 또 굳건하고, 그리고 한쪽 미드필더는 이 투미들이라고 해서 롤이 똑같지 않거든요. 아모림 체제에서도 한쪽 미드필더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한쪽 미드필더는 조금 더 수비적으로 합니다. 이 미드필더 우가르테나 카세미로한테는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이 부여가 돼요. 넓은 활동량으로. 뭐 다른 팀 같은 경우는 뭐 3미들, 4미들 이렇게 세우는데 맨유는 투미들이잖아. 그래서 수적으로 열세예요. 이 수적 열세 상황을 커버해줄 수 있는 굉장히 활동량 좋은 미드필더, 어떻게 보면 지금 파리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주앙 네베스, 이런 선수들의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아모림의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얘기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활동량, 체력, 직선적, 빠르게,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드렸는데 이 감독이 추구하는 바가 그래요. 우리는 측면 위주로 플레이를 할 거야. 양쪽이 다 올라가서 상대를 벌려놓을 거야. 그 가운데 있는 공간으로 공격수 2명, 최전방 스트라이커 1명, 얘네들이 빠르게 침투해서 찬스를 만들 거야. 그게 안 먹히면은 여유롭게 지공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크로스나 컷백 각도를 노리면서 이것마저 빨리 해결하고 내려올 거야. 아모림이 바라는 게 그런 축구라고요.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우리는 뭐다? 미친 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선수들을 모집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선수들을 박아놓고 싶어요. 미친 개. 앞뒤 안 보고 양쪽 시야가 가려져 있는 그런 개처럼 위아래로 왔다 갔다. 골대를 향해서 직선적으로. 뒤도 안 보고 빠르게. 이런 것들을 원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보여줬던 플레이처럼 좀 세련된 유형? 이 축구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선수의 스타일, 그리고 이 선수를 살 수도 있는 팀의 니즈, 성향,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맨유랑 이강인 선수의 이적 얘기는 혹여 이제 에이전트가 진짜로 그 올드 트래포드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한들 맨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적에서 중요할 수도 있는 그 감독의 의사를 봤을 때는 가능성이 뭐 크게 높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